좀 그게 영험한 인물이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모습이 변한 것처럼 유병원은 죽고 나서 키가 컸을 뿐이야. 그 구원파 신도들이 이거 유병원 아니다! 키가 너무 크다! 그거는 그 구원파 신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죽어서 키가 컸다니까 그러네. 사라진 손가락 뼈도 자랐는데 그까지 키를 못 키울까? 너의 조국이 어디야? 믿어! 어디다 대고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6월달에는 2번 3번 못 든 지문이 갑자기 7월달에는 떠지는 거. 가스레인지에다가 굽고 전자레인지에 구우면 지문이 떠져. 믿으려니까 어디다 대고 의문을 품어. 조국이 잘못했네? 그런 거야? 아니 왜 나를 뭘로 쳐버리고 싶어? 나한테 왜 하트 날리고 그래? 나 이미 품절녀야. 네 면상이나 가서 저 거울 보고 네 면상이나 존나 까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하트 날리고 그래. 아니 나는 지금 정부 발표를 믿는다니까. 아니 왜 그래? 내가 지금 경찰 발표 믿어서 지금 네가 나한테 욕하는 거야? 어이 저 나쁜 새끼 저거. 너희 조국이 어디야 임마?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지. YTN에 나왔잖아. 유병원 DNA 확실. 국가수 정밀감식 착수. DNA가 확실하니까 정밀감수 한대잖아. 정밀감식 한대잖아. 그러니까 정밀감식을 아직 안 했단 얘기야. 근데 DNA는 확실하대잖아. 이복 형제랑 심지어 90%나 DNA가 일치한대. 너 그거 알아? 이복 형제하고 90% 일치하는 기적. 유병원이니까 가능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복 형제하고 90%나 일치하겠니? 그러니까 이게 다 유병원이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지. 이게 보통 인물이 뭐 그러겠니? 아유, 예. 예. 안철수 대표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즉각 중단해야 3시간 전에. 그동안 뭐 하다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응? 예.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입법 예고 마지막 날 즉각 중단하라고. 아니 오늘로 끝이야. 뭐 중단이야 중단은. 내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을 중단하라도 아니고 입법 예고를 중단하라. 아니 참. 아니 오늘까지만 예고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니까. 시행을 중단하라도 아니고 입법 예고를 중단하라고 3시간 전에 발표를 하면 아우 착잡해 그냥. 요즘에 내가 그냥 뒷골이 땡겨 뒷골이. 서울대 의대가 문제인 건지 서울대가 문제인 건지 그냥. 서울대 나온 인간들 중에 그냥 내 속을 편하게 하는 인간이 없어. 좌우지간 유병원이로 돌아가서 그럼 유병원에 죽어서 키가 큰 시신은 왜 발견됐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유병원 뉴스하고 섞여서 나오는 핵심 있잖아. 지금 유병원이 죽었기 때문에 진상규명 못한다. 공소권 없음. 그 기사가 얘네들이 유병원의 죽은 뒤에 키 큰 유병원 시신을 갖고 온 이유라고. 키 큰 노숙자 시신이 유병원으로 갑자기 확인이 된 이유, 40일 만에 확인된 이유가 뭐냐면 유병원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월호에 책임자 처벌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공소권 없음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주장을 왜 했냐 하면, 자 여러분 봐봐요. 이번 사건이 유병원만의 죄일까요? 선장과 유병원만의 죄일까요? 아니거든요.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었어. 선령 제한을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건 30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유병원이가 일본산 고물배 사갖고 온 거야. 10년 동안 더 해먹으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선박의 안전점검 규제를 풀어버렸어.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고물배,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난 3년 전부터 선박 수학여행을 권장을 했어. 왜냐하면 이 크루즈 여행객 숫자 늘리려고. 그래갖고 권고사항에 따라 아이들이 그 고물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은 사건이야. 근데 이 배가 잘못 고쳐졌어. 잘못 고쳐진 배를 한국성급이 운항 허가를 내줬어. 그 다음에 해운조합은 이 배에 전혀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계속 체크해줬어. 근데 이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이 뭐 했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다 눈 감아주게끔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게끔 로비를 해왔던 거야. 그러면 이번 문제는 이번에 이 세월호 특별법이 7월 달에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이명박 정부는 왜 선령 제한 풀었냐? 박근혜 정부는 왜 선박 안전점검 규제를 풀었냐? 한국성급은 왜 불량배를 안전하다고 운항허가 했냐? 해운조합은 왜 안전점검 안 해놓고 했다고 뻥쳤냐? 이거 전부 다 수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들에게 로비를 받아서 법적으로 뒤를 봐줬냐? 그러니까 이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국회 실세의원들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다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유병헌은 죽었어야 돼. 유병헌을 죽여서 이 모든 그 책임자는 유병헌이다. 그런데 유병헌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덮을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유병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살아 돌아다니고 있다라면 이거는 부활한 거죠. 예. 만약에 살아있는 유병헌을 보게 되면 그거는 부활한 거예요. 예. 우리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만약에 살아있는 유병헌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그건 부활한 거야. 예. 난 정부의 말을 믿어요. 예. 그렇죠? 네. 좀 3일 만에 부활은 못했나봐. 아직 40일 됐는 아닌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돌아다니다가 검찰에게 꼬리를 잡힌 건가? 며칠 전에 검찰이 그랬다며. 유병헌의 꼬리를 잡고 있다. 꼬리는 유병헌의 꼬리는 계속 파악되고 있다. 부활했구만. 급기야 부활을 한 거야. 12일날 죽고 부활을 해가지고 또 20억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검찰에게 꼬리를 잡혔구만. 그러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이 기적의 땅이야, 기적의 땅. 부활했네, 했어. 그래, 그거야.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검찰이 꼬리를 잡은 거지. 아니면 검찰이 6월 10일 이후에 유병헌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다 개뻥이야? 아니면 검찰이 날마다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날마다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유병헌이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이게 경찰이 유병헌을 찾은 게 맞다니까. 설마 경찰이 거짓말했겠어? 다만 유병헌이 죽은 다음에 키가 컸을 뿐이야. 잘린 손가락 뼈도 자라고 17일 만에 그냥 나르는 멧돼지가 와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은 것 뿐이고. 아니 그러면 경찰이 거짓말했겠어? 자꾸 같은 말 시키고 그래. 아니 경찰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좀 죽어서 키 큰 시신이 발견됐지만 그래도 유병헌이래잖아. 그럼 믿어야지. 다만 유병헌이 영험한 존재라서 죽어서 키가 좀 컸을 뿐이야. 그리고 이 유병헌이 좀 영험한 존재라서 6월 달에는 지문 파악이 안 된 거고 갑자기 7월 달에 지문이 파악이 됐을 뿐이야. 그리고 유병헌이 원래 좀 이게 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견 당시엔 노숙자의 허름한 옷이었는데 아니 다시 꺼내보니까 고가의 유럽풍 명품 옷이 되어 있대잖아. 이게 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믿어. 아니 경찰이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야? 유병헌이는 썩어서 80%가 다 사라지고 백골이지만 매실은 안 썩게 하는 기적. 와, 어젯밤에 발견된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세모 스크랄렌병으로 변신해 있잖아. 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안 믿고 경찰이 거짓말한다. 당신 조국이 어디야? 이 코믹한 매우 이해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이해수 선생님께서 요즘은 소설을 볼 필요가 없다. 워낙 소설 같은 뉴스가 많아서 소설책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저는 수필만 봐요. 누가 댓글 달았다며? 예. 찐이님 팬카드 감사드리고요. 자. 좌우지간. 그러면 왜 갑자기 죽어서 키 큰 유병헌 시신이 나타났을까? 그냥 불과 38일 전에는 아무 관계없는 행렬병자 시신이었는데 어떻게 38일 만에 갑자기 대퇴부의 DNA가 발견되면서 이복 형제랑 90%의 DNA가 일치하는 유병헌이 발견됐을까? 자, 이것은 바로 군 사이버사 수사 결과에 김관진 책임져라. 야당이 22일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오늘 한마디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가 난 거야. 결과 어떻게 됐다? 19명을 형사 기소했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년은 이제야 군의 대선 불법 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 일부가 밝혀졌다며 지난해 12월 당시에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대선 당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부실 축소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도 수사가 여전히 부실하고 축소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 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만 봐도 명확하다. 연재욱 옥도경에서 끝내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제 그 윗선의 실체를 밝힐 때다.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의 지휘감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대라는 조직이 상부의 명령 없이 일부 지휘관의 단독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대선 불법 개입을 자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에도 역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 앞에서 막혔다. 전직 사이버 사령관들도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국방부 장관만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냐며 김 실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해명하고 즉각 사퇴는 물론 사법적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가 헌법을 위반한 데 대해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 사이버 수사대가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수십만 건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수십만 건의 불법 대선 개입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내가 여기서 웃기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작년 12월에는 전부 다 무혐의, 지시한 적 없다. 이랬었어. 근데 왜 이게 7개월 만에 뒤집어졌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해. 왜 옥도경과 연재욱을 지난 작년 7월, 12월까지만 해도 죄가 없다고 그랬던 애들이 왜 7개월 만에 갑자기 얘네들이 유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게 레임덕 때문인가 아니면 군부의 권력 다툼인가? 군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군 사이버 수사대가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군 체계 안에서 굉장히 싸가지 없이 굴었다는 정봉주의 팟캐스트가 있었잖아. 정봉주 팟캐스트에 보니까 이 군 사이버 사령부가 막 사복 입고 돌아다니고 너네 뭐하는 애들이냐 하면서 합참 의장이 물어보면 군사 기밀입니다 이랬다며. 합참 의장이 모르는 우리나라 군사 기밀 최절정에 있는 합참 의장이 모르는 군사 기밀은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합참 의장한테 군사 기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면서 제대로 인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지금 그런저런 과정들 속에서 군 내부에서 이게 좀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왜 갑자기 아니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이 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는 사인이 있었냐고. 왜 갑자기 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나온 거지? 김관진 몰아내고 새 판을 짜기 위해서인가? 하여튼 이 김관진도 굉장히 좀 웃기는 사람이야. 김관진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고, 이게 천안함으로 그 전에 국방장관이 잘리고 들어왔는데, 아니 천안함 말고 연평도로 잘렸지, 그 전 국방장관이. 그리고 김관진이 들어왔는데, 김관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왜 그 노크 귀순 사건, 북한군이 귀순을 하려고 왔는데 7개의 관문을 전부 다 무사 통과를 해버린 거야. 얘는 중간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귀순을 하려고 했는데 7개의 관문을 넘어가는 동안 아무도 안 잡은 거야. 그리고 얘가 군 내무반에 가서 내무반 문 두들기고 배고프다고 라면 좀 달라 그래서 또 우리 착한 군인들이 라면 끓여줬던 사건. 그게 노크 귀순 사건이에요. 그게 작년 대선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지 13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야. 대선 직전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군 부대 안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내무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는 군 부대 안으로 그러니까 7개의 관문을 7개의 경비 관문을 모두 통과해서 군 그 어디에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내무반 문을 두들겼다는 사건이야. 매우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김관진이 거짓말했어. 이거 나중에 문 두들겨서 아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다. CCTV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문 두들겨서 알았던 거야. CCTV를 보고 알았던 게 아니라. 그 매우 심각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작년 겨울부터 올봄 사이에 있었던 그 무인 항공기 사건. 무인 항공기도 그 무인 항공기가 어디를 지나갔냐 하면 우리나라 청와대 위를 청와대 상공을요. 예. 청와대 상공을 스캔하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야. 청와대 상공 위에 비행기 못 떠요. 근데 이제 청와대 상공 위로 무인 항공기가 그 스캔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무인 항공기가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걸 또 이제 우리 김어준 선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도법으로 확인을 한 거 아니야. 경찰 발표는 몇 킬로 위에서 찍었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국방부 발표는 몇 킬로 상공을 날아가면서 찍었다 그랬는데 그게 그 사진의 각도상 삼각도법을 적용하면 그 정도에서는 못 찍는다는 거야. 훨씬 더 위에서 굉장히 몇십 킬로 위에서 찍어야 되는 사진이라는 거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레이더에 잡힌다는 거야. 무인 항공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낮게 날아선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 무인 항공기의 발표가 앞뒤가 또 안 맞다는 걸 또 김어준 선수가 계산을 해냈단 말이지.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북한산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 그러더니만 또 발견됐어. 무인 항공기가. 강원도 산골에서 또 하나가 발견이 된 거야. 아니야, 강원도 산골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청도인가? 거기도 국방시설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근데 둘 다 군인이 발견한 게 아니라 민간인이 발견한 거야. 둘이서 민간인이 발견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인 항공기겠고 아침에 막 속보 뜨고 난리가 났잖아. 막 사진 뜨고. 근데 그건 이제 화장실 문짝인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자주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국방부의 발표가 뭐냐. 수시로 무인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원래 그게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무인 항공기 띄운다. 그러면서 우리 무인 항공기를 보여줬어. 1급 군사기밀이라는데 언론에다 이제 우리나라 무인 항공기도 보여줬잖아. 우리 국방부가. 참 기간 좀 그래.
참, 좀 그래. 우리나라 국방부가 좀 이상해. 하여튼 그랬던 김관진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는 이유는 당시에 국방부에서 그 특공대든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그 구조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에 책임을 지고 그만둔 줄 알았더니 승진했어. 국가안보실장으로. 국방부 장관 책임지고 경질된 게 아니라 승진한 거였어. 노크기순, 항공기 사건, 뭐 구조 못한 국방부 장관이 경질돼서 잘린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으로 승진이 됐어. 참 묘해.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들통까지 난 거야. 참, 그지? 국방부가 극혐이지? 예.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군요. 한국일보에서 변사체 유병헌 만나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 변사체 상태 숨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듯. 이게 이제 3시 54분이면 방금 3시 24분이면 좀 아까 뜬 거네? 22일 오전 유병헌 회장으로 추진된 시신이 실린 앰뷸런스가 들어간 양천구 신월동 과학수사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깐만. 이거 참. 아니, 내가 경찰을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떡하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박모 씨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유 씨가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유 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순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인 것으로 DNA 검사와 함께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ኳ렌병 등 유류품을 비롯해 변사체가 유병헌임을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명백한 증거 제시에도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의 부패 상태와 주변 정황 등을 들어 경찰 내부에서도 유 씨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절대로 유 씨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부패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제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 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 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찰은 수년 동안 시신을 다뤄온 그동안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유 씨가 아닐 가능성이 110%다고 확신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외투 차림에 번거지를 쓰고 있었고 시신 옆에는 천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병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 씨가 왜 가방에 술병을 넣고 다녔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평소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유 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노숙자 차림으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4월까지 번거지에 검은 바바리 차림으로 현장 주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는데 최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순천 시민이라는 김모 씨는 주말이면 황전면 방향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길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는데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며 주변이 대부분 매실밭인데 이번에 발견된 변사체는 그 노숙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초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 씨도 행색을 보아하니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경찰도 시신이 노숙자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변사자를 서둘러 수습해간 것으로 알려져 애초 유씨일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변사체를 둘러싼 정황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사로군요. 믿어! 왜 안 믿고 지랄들이야? 그런 노숙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유병원이 6개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돌아다니면서 검찰에 그 꼬리가 잡힌 것뿐이야.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체구가 다르고 키가 큰 시신이어도 유병원이래잖아. 왜 안 믿고들 그래 그냥. 난 믿는다니까. 나는 믿어 글쎄. 나는 지금 분명히 믿고 있어. 경찰 발표 그대로. DNA도 맞고 6월달에는 발견 안 된 지문이 7월달에는 발견됐다는 경찰 말도 찰떡같이 나는 믿고 있고 시신이 키가 많이 크다고 그래도 나는 유병원이라고 믿는 사람이야. 없는 손가락뼈가 생겼다고 그래도 난 다 믿는다니까 그러네. 나는 믿어. 니들이 안 믿는 거지. 심지어 이복 형제하고 DNA가 90%가 일치한다는데 그냥 안 믿고 지랄이야. 원래 이복 형제는 한 35%밖에 DNA가 일치가 안 되는데 최대 90%가 일치한대잖아. 얼마나 기적적인 인물이냐고. 기적적인 존재야. 곧 부활설이 나온다니까. 나는 믿어. 왜 안 믿고 그래? 아이 참. 고가 의류 금리 10개 DNA 40일 유병원 시체 미스테리 경찰 발표 의문점 해소 안 돼 초동 수사 문제 정황 증거 DNA 확인 시점 등 관련 의혹 쏟아져 경찰이 순천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DNA 감정 결과가 40일 만에 나왔다는 점, 시기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100일쯤과 겹친다는 점, 변사체 발견 시기 유 전 회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쏟아진 점 등 수사당국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유 전 회장의 사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부터 시작해 여러 가상 음모론이 나오면서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브리핑을 통해 순천경찰서가 6월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변사체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력과학수사팀이 현장을 감식했지만 부패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광주 과수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의뢰했고 전날 즉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유병원 전 회장의 DNA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유병원 전 회장의 은거 지역을 중심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래 이때 내가 그 6월 13일 날 팽목항 갈 때 군부대가 길에 깔려가지고 막 도주로라 하면서 모든 차량을 검문 검색하고 지랄했을 때 아니야. 6월 13일에 그런데 유 전 회장의 주요 은거지라고 봤던 순천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는데도 유 전 회장이라고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유병원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하는 통보를 받고 급히 다른 정황들을 부랴부랴 확인한 모습도 보였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문 채취의 경우 변사체 부패 정도가 빨리 진행된 상태여서 변사체가 발견되고 하루 뒤 6월 13일 좌측 손가락을 잘라 컵에 담가놓고 일주일 뒤 18일 1차로 채취를 시도했다. 하지만 융선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고 6월 22일 다시 열가열법을 통해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결국 유 전 회장의 지문이라고 최종 확인한 것은 DNA 일치 통보를 받은 7월 22일 새벽이었다. 경찰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해 유 전 회장의 지문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문 채취 확인 시점과 DNA 채취 확인 시점이 우연치 않게 겹친 셈이다. 그러면 조작이라는 거야? 딱 봐도 조작 같지만 조작이 아니라니까? DNA 검사는 변사체 발견 사후 40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수사당국이 일부러 DNA 검사를 미뤄 발표 시점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시신이 80% 진행된 상태였고 확실한 DNA 검사를 위해 대퇴부 뼈를 절단해 DNA를 감정했다고 밝혔다. 뼈에서 채취한 DNA 검사는 4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혹여 변사체를 유 전 회장으로 강력히 추정하고 있었다면 DNA 검사와 일치 확인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만하다. 변사체 발견 당시 80% 정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5월 말까지 순천 별장 송치제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 유 전 회장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망했다면 최대 10일 만에 10일 안팎 사이에 5월 말에 변사체 발견 시점인 6월 12일 네, 어떻게 부패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신 부패에는 계절, 온도, 습도, 질환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40일 정도 DNA 채취가 늦춰질 정도였는지는 다시 한번 검증해봐야 될 부분이다. 법의학자 박종태 교수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변사체 시신에서 부패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구더기로 인한 사후 손괴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부패되고 사후 손괴된 게 아니라 DNA가 매칭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박 교수는 대퇴부 뼈를 통한 DNA 검사가 40일 걸렸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경찰이 사후 손괴로 인하여 부패가 심해 DNA가 안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이라며 당시 유병원 전 회장이라고 짐작을 못했고 서두를 일이 아닌 상황에서 신원불상의 시신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일반 조직은 DNA가 파괴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가벼운 뼈인 갈비뼈의 경우 2주 정도 걸려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퇴부 같은 두꺼운 뼈는 3, 4주 정도 걸릴 수 있다. 유전자 분석이 늦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견된 변사체에서 유 전 회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지만 경찰은 유 전 회장을 특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변사체 특징을 보면 사체에 금리 10개가 발견됐는데 수사당국이 유 전 회장의 사체라고 염두에 뒀다면 충분히 유 전 회장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해 대조해 볼 수도 있었다. 현장 발견 유류품에서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스퀄렌 빈병과 함께 유 씨가 작성한 설교집 제목인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귀가 인쇄된 천 가방도 발견됐다. 유류품을 정밀하게 감식했다면 충분히 유 전 회장을 특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넷에서 꿈같은 사랑을 검색하면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저자로 되어 있는 책을 판매하는 게시물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유류품에서 시신과 점퍼가 고가였다는 점도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 증거였지만 사체 발견 당시 경찰은 이를 간과했다. 유류품의 특이점을 파악한 것도 DNA 검사 일치 통보를 받은 21일 저녁이었다. 변사체에서 부패로 인한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중요한 정황 증거는 유류품인데 고가의 의류를 착용했다는 것은 변사체의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경찰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겠다면 변사체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동선을 파악하겠다고 했지만 왜 경찰이 대대적인 대규모 작전을 펴면서 한창 유 전 회장을 쫓고 있을 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문점이다.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송치제 인근 별장으로부터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특정 장소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다면 해당 장소를 중심으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검거작전 당시 경찰은 송치제 주변을 총 55회에 걸쳐 연인원 8,011명을 투입해 정밀 수색한 바 있다. 또한 송치제 주변 구원파 관련 부동산 등 143곳에 대해 수색했지만 유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영호 순천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수색 목표는 유병원 씨 은신 장소를 찾는 것이 수색 목표였다며 동굴, 폐간,
창고 이런데 조금 접근하면 구원파 관련 대지 그런 데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6월 12일 발견된 장소는 처음부터 용의자로 선정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초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박모 씨의 진술도 중요하다. 박모 씨의 신고 접수를 받은 이후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서장은 초동수사 실패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향후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루머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또다시 입막음에 나설 수 있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가수 서울 분원에 재부검을 할 예정이라면서 밝히면서 동시에 선제적 대응으로 불필요한 의혹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론은 세월호 참사 100일에 맞춰 유 전 회장의 시체가 나온 배경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유 전 회장의 사체 소식에 음모론적 시각을 거두지 못하면서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체라는 발표를 최종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믿을 수 없고 타살 혐의 역시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유 전 회장의 검거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구원파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구원파는 사체 주변에 빈술병이 나온 것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전혀 입에 술을 대지 않는다며 유 전 회장의 시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유족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역시 유 전 회장의 사망에 초점을 맞춰 흘러가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유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재산 처리와 같은 법적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니까 의혹을 가지면 안 돼. 당신 조국이 어디야? 앞뒤가 안 맞아도 믿으라면 믿어야지. 범인은 매실. 고심 끝에 매실밭을 해체하면 되나? 고심 끝에 매실밭은 해체하면 되나? 자, 자료실에 뭐 또 관련 영상들 있어요.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 장소에 난입해 서명대를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곳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이런 시도들이 이미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벌이는 유가족이 더 늘어났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먼저 광화문 농성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난동을 부린 단체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봉사단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 오늘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나라사랑 실천연합 등의 회원들이 오늘 오후 유가족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에 방문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성장 건너편에서 특별법 반대 시위를 연 뒤 4명이 유가족 농성장으로 건너와 종북 세력은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책상 2개를 엎었습니다. 지난 18일 엄마부대 봉사단이란 보수단체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을 비하하는 피켓을 들어 비난을 받은 뒤 오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이재근 상황실장은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전해주신 대로 극우 보수단체들 시위가 오늘 처음도 아니고요.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오늘 어버이연합 집회 당시 총 3개의 병력이
투입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유가족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난동 이후에야 어버이연합 회원 총 4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3명은 훈방 조치됐고 1명은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동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집회 인원 자체는 유가족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했지만 몇 명이 돌출적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 오늘이 8일째 벌써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유가족과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단원고 유가족 중 어머니 4명이 추가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현재 유가족 22명, 국회의원 6명, 종교계와 시민단체 13명, 이렇게 총 41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유가족 5명과 국회의원 6명이 추가로 단식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운이 안 좋아 죽은 아이들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을 불사하고서라도 죽음의 이유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이상규 의원들도 어제부로 단식에 참가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 13명은 지난 18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7.30 재보궐선거 전에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가 여전히 커서 세월호 특별법 TF가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양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줘 협상력을 높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 때 특별법 TF 여야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결정권은 사실상 당 지도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동의가 있으면 여당도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양구 원내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양구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도 동시에 했습니다. 김무성 신입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나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할 때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 국민적 동의의 명분으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이고 그 바로미터가 재보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심재철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전송 문제. 야당에서는 심 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를 했어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야당과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그제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카톡 문자를 일부 정책 관여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심 위원장의 문자를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진 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여론 수렴용으로 보낸 문자였고 해당 문자 메시지 바로 뒤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도 첨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대변인은 심 위원장이 보낸 문자 내역을 보면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첨언한 내용은 전무하다면서 심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가족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처음 열렸죠. 앞서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가했습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주최한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24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공연이 열립니다. 주최 측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가수와 시인, 피아니스트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열리는 이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인천 해경이 찍은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등장했습니다. 해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해경은 공식적인 영상 분석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해경이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영상으로 인천해경 소속 CN235기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9시부터 10시까지 찍은 영상입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항행정보가 내려져 일반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잡힌 점을 들며 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의원실 측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잠수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상 식별이 어려워 신빙성이 낮은 의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의혹 제기가 더 커지면 전 탐사들이 모여 해당 영상을 분석해 공식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병헌, 이게 이제 이 세월호 뉴스 나오니까 이 유병헌 시신은 의료 민영화 때문이라고 또 와갖고 떠들고 있어. 재방송 보면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의료 민영화가 의료 민영화를 숨기기 위해서 유병헌 시신 터뜨렸다라는 말은 난 잘못이라고 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 왜 의료 민영화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의료 민영화 법이라는 게 별칭이야. 진짜 명칭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 시행령이에요. 의료법이라는 걸 개정하기로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정한 거야. 언제 정했냐? 4월 말 5월 초 그때 정했어. 내 기억에. 세월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 하고 있을 때 그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이 법이.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작년 말 올 초에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그랬잖아. 원격 의료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걸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세월호 와중에 모두 정신없을 때 그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야. 그래서 그 법안이 만들어진 거야.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법이 생긴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미리 공지하는 게 입법 예고야. 그래서 입법 예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입법 예고라는 건 법안이 만들어졌어.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 법이 시행될 거라는 거 알려주는 게 입법 예고야. 내가 잘못하는 거야? 제가 입법 예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맞죠? 입법 예고라는 건 이미 법안이 다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법안을 지난 한 달 넘게 공지를 한 거야. 오늘이 마지막 공지한 날이야. 공지를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민영화법, 소위 의료 영리화법을 덮기 위해서 유병헌을 띄운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유병헌 시신 얘기가 나오면 의료 영리화라고 다 떠들고 있냐 하면 그것도 지금 의료 영리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의료 영리화법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 그지? 의료 영리화법이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료 민영화법이 되면 돈 없으면 병원 치료 못 받는다.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잘 모르면서 막 떠드니까 막 덩달아 하는 거잖아. 내가 볼 때 그거 작전으로 보여요. 이미 의료 영리화법은 노무현 때부터 쟤네들이 로비를 했어. 근데 노무현 때는 안 됐어. 통과가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이명박 돼서 이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주도의 영리병원. 제주도 영리병원을 만드는 걸로 2009년 10년에 막 싸웠단 말이야. 근데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이미 의료 영리화가 시작이 된 거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의 원칙이 무너진 거야, 그때 이미. 그 뒤로 병원이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허용이 됐고, 쭉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원격 진료를 허용하냐 마냐, 이게 올 봄의 논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의료 영리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원격 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격 의료를 갖고 의사들이 파업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통과돼서 의사협회에서 합의 다 봤다니까, 정부랑. 그때 막 파업한다고 다 쇼였어. 그래서 다 합의했어. 나중에 뭐 의료협회 임원진 자르고 뭐 항의한다고 그래봤자 이미 그만큼 의사협회가 파업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의사들 입막음으로 떼어주고 그러니까 입막음하고서 끝난 거야, 이미. 의료 민영화의 핵심이 뭐냐? 소위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의료 영리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적어볼래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철회, 이 부분이야. 의료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못 적었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게 우리가 반대해야 될 내용이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게 핵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게 지금 의료 영리화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병원을 가든 주민번호를 대면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죠.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이 어딜 가나 주민번호를 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잖아.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감기에 걸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 환자 본인 부담 10%에서 20%만 내면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현행법에는 건강보험을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그 국민건강보험 그 수혜자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의 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키려고, 근데 이번에는 그 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저 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저 법이야.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첫째는 영리병원을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 이명박 때. 이번에는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한 걸 박근혜가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최종 목적은 뭐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갖고 주민번호를 대도 우리는 건강보험 안 받아요. 국민건강보험 안 받아요. 다른 보험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거야. 민간보험회사에서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이게 폐지되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못 봐요. 민영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치료비를 혜택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민영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보험 혜택 못 받는 돈 있잖아. 지금보다 9배에서 5배에서 9배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 10%, 국민건강보험이 90%를 그 병원에 준단 말이야. 병원과 의사한테. 근데 이 당연 지정대가 폐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치료비의 9배에서 80%만을 본인 부담해야 되면 5배를 더 내는 거고, 그러니까 20%만 본인 부담, 80%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이라면 5배를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10%를 본인 부담하고 있는 병이라면 10배를 더 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병원비가 확 올라가는 거. 그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거.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이걸 폐지했을 때야.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 의료보험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라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그런 다음에 민영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들은 사람만 병원에 가서 혜택을 보게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건강보험이 되는 병원은 있어. 건강보험으로 혜택 보는 병원도 일부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작은 병원 또는 의술이 떨어지는 병원, 이런 병원은 건강보험 혜택 받고, 나머지는 민영보험 혜택만 주는 병원이라면 국민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 부분이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부분. 아직까지는 이명박 박근혜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아니야. 이번 의료법 개정에도 없는 걸로 알아요. 있나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는 걸로 알아. 예. 지금 통과되는 거는요, 예, 아직 폐지 안 됐어. 지금 통과되고 있는 건 뭐냐, 오늘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 원격 진료. 원격 진료가 통과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이제 이 원격 진료랑 병원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통과된다는 거야. 그럼 병원의 영리 사업이 뭐냐? 가령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이제 혈압약을 많이 드셨어.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혈압약을 뭐 한 달치씩 받아다가 계속 먹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원격 진료가 되면 서울에 있는 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에서 그 혈압약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 놓으면 혈압약을 인터넷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동네 병원이 죽는 거야. 동네 병원이 죽는 거. 이게 원격 의료의 문제야. 그리고 또 이런 가령 이제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가. 할아버지들이 이제 또는 뭐 이게 뭐라 그러나 재활 치료라든가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가는 어르신들이 있어. 근데 그 어르신들한테 그 병실에 이제 특진하는 교수 있고 그 옆에 같이 도와주는 의사가 있잖아. 근데 이 의사가 나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지금 이 허리에는 이 제품을 쓰시면 이 제품으로 매일매일 이런 운동을 하시면 허리가 나아집니다. 이 제품이 얼만데요?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의사한테 계속 진료를 받으려면 그 의사가 처방으로 치료를 처방을 해. 그러면 그 운동 처방 기구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의사한테 누군가 로비를 해서 원래는 50만 원짜리 기계를 100만 원에 이 환자가 사게끔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게 내일부터 의료 영리화, 병원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더 많이 받아먹을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언제 결정됐다고? 이명박 때 이미 결정돼서 거기에 따라 박근혜가 구체적 시행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유병헌 시신 터트린 건 아니라고. 근데 그걸 그러면 그걸 왜 지금 의료민영화라고 자꾸 터트리냐 하면, 유병헌 얘기는 사실은 뭘 덮기 위해서냐?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부정을 숨기고, 이런 정부의 불리한 뉴스들을 숨기기 위해서 유병헌 시신을 터트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의료 영리화는 이미 이명박 때부터 지금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덮기 위해서 유병헌 시신을 터트린 거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흐름이야.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 오늘이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법안이 다 통과돼서 그 법안이
이런 법이야 라고 설명을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진행한다니까? 근데 그걸 뭘 숨기겠어? 그걸 뭘 숨기려고 유병원 시신을 터뜨리겠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새누리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허위사실이에요. 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 유가족들의 핵심 내용은 뭐냐? 성역 없는 수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을 달라, 진상조사위원회에 유족이 참여하게 해달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게 해달라,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설령 제안 푼 이명박도 수사대상, 선박안전점검 규제를 푼 박근혜도 수사대상, 그 다음에 국회에다 로비해가지고 선박의 운항권 독점한 한국성급도 수사대상, 국회에 로비해서 안전점검권을 따낸 해운조합도 수사대상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뒤를 봐준 국회의원들도 수사대상이야. 그래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의가사 지정 안 하면 돼. 의사자 지정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유족들이 반대한다니까? 의사자 지정 필요 없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대학 특례 입학도 필요 없다. 지금 유족들은 대학 특례 입학도 원하지 않고 의사자 지정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이야기를 숨기고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는 것처럼, 애가 죽었는데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하냐고. 결국 얘네들이 숨기고 싶은 세 가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 수사권을 갖고 그 수사에서 나쁜 놈이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특별법에 대한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다시 세월호 특별법에 이목이 집중될까봐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시신을 터뜨렸다. 아니, 의료 민영화 이미 이명박 때부터 착착 진행돼가지고 오늘까지 입법 예고하는 거야.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터뜨렸다. 오늘 어딜 가나 그런 말 있었죠. 그죠? 오늘 그렇게 쓴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봐.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터뜨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봐. 너 의료 민영화법 정확히 뭔지 알아? 그리고 입법 예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한번 물어봐봐. 내가 볼 때는 이거요.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터뜨리는 게, 지금 유병원 이야기를 터뜨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야. 얘네들의 목적은 두 가지야.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숨기고, 왜냐면 이번 7월 달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진행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야. 만들자는 게. 어떻게든지 세월호 특별법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병원 시신을 갖고 온 거야. 유병원 시신이 있으니 이미 책임자는 죽었다.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얘네들의 목적이라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 필요 없다. 이미 유병원이 죽었다. 그러니까 고소도 못하고 뭐 책임자 처벌 못한다라고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자고. 그러려고 지금 유병원 시신을 꺼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가서, 야, 유병원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새로운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딴 데로 눈 돌리는 게 의료 민영화법 얘기로 눈 돌리는 거 아니냐. 오늘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미 법안 다 만들어져가지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건데 그걸 뭘 가리려고 유병원 시신을 풀어.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시신을 풀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오늘이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라니까? 입법 예고가 뭐야? 이미 법안에 대해서 만들었어. 그 만든 법안을 공지하는, 오늘까지가 공지하는 기간이야. 미리 알려주는 기간. 그걸 뭘 숨기려고 그래. 의료 민영화를 가리기 위해서 유병원 풀었다? 그거 눈 돌리기야. 물론 의료 민영화도 얘네들이 숨기고 싶은 부분에 들어가. 이제 의료 영리화, 돈 없으면 앞으로
괜히 병원에 가서 바가지 요금으로 진료받아야 되는 거야. 큰 병원 가면 바가지 쓰게 된다. 그거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이거 유병원 죽었으니까 전부 다 덮자 이런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거고,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자라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을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야. 왜? 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 뭔데? 성역 없이 수사해서 모든 책임자 처벌하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 다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이 새끼들이 공작을 펼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숨기고 싶은 뉴스는 뭐냐? 군 사이버 수사대가 2012년 대선에서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했다. 이게 오늘 밝혀졌다고. 군 사이버 수사대 19명이 형사 처벌받기로 결정이 됐다고. 이 뉴스들을 가리기 위한 거지 의료 영리화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네. 사랑해. 네. 자, 아니에요. 치킨 시켰어, 하트. 내가 방송 5시까지 끝내고, 뭐, 먹는 거 챙겨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뭐 챙겨줄까봐 치킨을 시켰다는 거야. 릴렉스, 응? 자, 자, 뭔 말인지 알았지?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터뜨렸다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미 법안이 다 만들어져서 입법 예고를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가리려고 유병원을 터뜨렸다는 주장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가 2012년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그래서 19명의 군 사이버 사령부 조직적으로 19명이 기소됐다는 뉴스, 또 세월호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는 특별법 내용,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 로비받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특별법 만들겠다라는 거를 못 만들게 눈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유병원이 죽었으니까 책임자 처벌 못하니까 이제 세월호 덮고 가자, 요런 꽁수, 그 다음에 물론 의료 영리화, 요 4가지가 다 포함된 걸 가리기 위해서와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 의료 영리화를 가리기 위해서 유병원을 터뜨렸다는 설, 사실은 그것보다는 대선 부정, 특별법에 대한 진실, 특별법 무효화 시도와 더불어 의료 영리화, 어느 게 더 1대4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이게 더 중요한 거 맞잖아. 이 4가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전부 다 똑같이 의료 민영화. 세월호 뉴스 하는데 계속 의료 민영화 얘기하잖아. 의료 민영화가 더 중요하죠. 저기요, 의료 민영화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게 2008년부터 싸웠지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요. 아니, 원격 의료하고 병원에서 영리 사업하는데 님한테 지금 특별한 문제 있나요? 병원에 우리가 물론 더 삥 뜯기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의료 민영화가 더 중요하다는 님,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의료 민영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설명 좀 한번 들읍시다.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그러신 건지. 응? 의료 민영화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 초롱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이명박 때부터 지금 돈 들어가는 방향으로 병원비 계속 올라온 건 아시죠? 이게 진행된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의료 민영화되면 병원비가 폭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의사들의 영리 목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니까 그래서 무슨 불필요한 그 원치 않는 어떤 의료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커뮤니티 가면 병 들면 거봐 초롱님. 그러니까 님이 알고 있는 병 들면 죽어야 된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물어봐. 내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 내용 아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모르면서 떠드는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의료 영리화가요 이미 진행된 게 5년이라니까. 의료 민영화가 지금 5년 전부터 착착 진행되고 있어. 근데 의료 민영화를 가리기 위해서 유병원 시체 풀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은 지금 커뮤니티에서 본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어젯밤 9시 10시경부터 조직적으로 의료 민영화 때문에 큰일 났다. 의료 민영화를 덮기 위해서 유병원 시신이 나온 거다.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퍼졌다고. 근데 의료 민영화가 이미 5년 동안 진행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글을 가서 봐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병 걸리면 죽어야 된다. 그게 의료 민영화다. 단순히 다 그렇게만 쓰고 있어. 그치? 내일 만들어지는 의료법 개정 시행령 그 의료법 내용 자세히 언급한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어. 이제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게 의료 민영화인데 큰일 났다. 지금 의료 민영화를 시행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유병원 터뜨렸다. 의료는 이미 민영화 됐어요. 우리나라가 국립 공공의료가 10%밖에 안 돼. 민영화가 뭐야? 원래 공영 의료를 민간이 경영한다는 얘기잖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경영하던 의료를 민간이 경영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래 10%만 공공경영이야. 90%가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원래 민영이야. 뭘 민영화를 더해. 그럼 의료 영리화가 핵심이란 뜻이고 의료 영리화란 얘기는 뭐냐. 병원이 옛날에는 2008년 이전에는 병원의 목적이 보건의료 증진이었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었는데 이명박 때 영리병원을 허락하면서 그게 무너졌다고. 병원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 거야. 한나라당이 176명일 때. 그래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미 의료 영리화는 시작이 된 거야. 그 뒤에 그런 영리활동들이 다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그때는 제주도에다가 특별히 만든 거였어. 근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전국에 그런 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들 재벌들이 아프지 않아도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리조트형 병원에 들어가서 놀고 마사지 받고 누워 자빠져 있는 거 그걸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그런 병원으로 몰리고 실제로 정말 아픈 사람들은 비싸서 그런 병원에 못 가는데 그런 영리병원이 이 전국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돼서 이게 내일 또 통과되는 거야. 내일부터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예. 내가 자세히 모른다라고 얘기하신 님, 어떤 부분을 자세히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2008년부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싸워왔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로즈파님, 제가 정확히 모른다는 부분이 뭐예요? 보충 설명해 주실래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우리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했던 게 뭐였냐면 첫째, 영리법인 반대.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했고 두 번째, 공공의료시설 사수. 국립의료원을 사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수. 이게 목적. 그리고 이제 원격의료 반대, 거부.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제일 중요한 건 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사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박근혜도 이명박도 대놓고 시행 못하고 있어.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이 영리법인 반대. 영리법인은 안 된다. 영리법인이 만들어지면 좋은 의료진이 부자들만을 위한 비싼 병원으로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됐다니까 지금. 허가가 됐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립의료원 사수투쟁. 국립의료원 사수투쟁이었는데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경남 도민들이 전부 다 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립의료원 사수투쟁이 이것도 실패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뭐라 했더라? 당연지정제.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내가 뭐였지? 의료 영리화, 국립의료원 사수투쟁,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영리병원이야. 영리병원이 원격진료. 이 원격진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시골 병원들 여러분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병원이 없어요. 시골에 병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 인구가 부족해서 병원이 수지가 안 맞아. 그래서 시골에 병원들이 사라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원격 의료가 생기면 시골의 작은 병원들이 환자를 또 뺏긴다는 얘기야. 서울의 큰 병원들에. 그러면 시골의 병원들이 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지역의 의료보건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했던 게 영리병원, 그 다음에 뭐 원격진료, 국립의료원 폐지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거야 우리가 계속. 그랬는데 이미 다 시행되고 있다고. 영리병원 이명박 때 통과됐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국립의료원 사수. 국립의료원 다 없었잖아. 전부 다 민영화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국립의료원이 뭐 그 노조들이 놀고 먹고 있다 이러면서 국립의료원들 다 없앴잖아. 그지? 영리병원 이미 만들어졌고 국립의료원 없앴고 내일부터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거고. 의사들이 원격 진료 거부 운동을 하면서 막 파업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 파업해봤자 그 의사협회 회장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그거 통과됐어요. 그게 지난 3, 4월 일이야. 3월 달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정부하고 그 의사협회장하고 합의해버려가지고요. 원격 진료도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세월호 혼란 중에 4월 말 5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된 거야. 그 입법 예고가 오늘까지 예고가 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자, 여기서 제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있어요? 왜 의료 민영화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알려고 해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료 민영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젯밤에 의료 민영화 얘기를 중심으로 띄우냐고.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반대 커뮤니티가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의료 민영화 커뮤니티에서 의료 민영화를 오늘 막 여러분이 반대한다 그래서 내일 시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국회의원들 안철수도 지금 의료법 개정 시행령을 중단하라. 의료법 시행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입법 예고를 중단하라는 거야. 그동안 뭐 하고? 안철수도 의료계하고 친하잖아. 의사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의대 나왔으니까. 입법 예고 중단해서 뭐 할 건데? 시행령이 그런다고 중단되나? 오늘의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데? 막을 수 있어? 못 막는 거야.
이미 5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 그리고 그런 홍준표 막 또 찍어주고 밀어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립의료원 없앴고 영리병원 만들었고 원격의료도 지금 합의 봐갖고 지금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어? 이제 돈 없으면 죽어야 되냐. 그렇게 막연한 말로 의료 민영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2008년부터 싸운 거 아니야. 의료 영리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박근혜 당선을 막는 거였잖아. 근데 그때 박근혜 당선이 돼버리는 바람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의료 민영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은 의료 민영화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아마 의료 민영화 어젯밤에 글 올린 사람들 보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 많을걸?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조직에서 종박 조직이 어젯밤부터 조직적으로 의료 민영화 문제를 뛰어들었어. 그래서 막 퍼돌리고 그게 마치 중요한 문제처럼 지금 떠벌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5년 동안 ING상 문제예요.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문제야. 근데 그 5년 동안 진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유병헌 터뜨렸다는 거는 나는 허위라고 보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유병헌 시신으로 내일 모레가 100일이야. 내일 모레가 세월호 100일이고 그러니 내일 모레 국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 중이냐면 여야가 국회에서 내일 모레 100일 날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야. TF팀. 내일 모레 24일 100일 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토론을 하고 있다고. 그 토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유병헌을 터뜨린 거야. 유병헌 시신을 찾았는데 유병헌이가 죽었으니 공소권 없다. 그럼 이제 책임자 처벌 못하지 않냐. 특별법 물 건너갔다. 그렇게 떠들려는 거야. 응? 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내 의견 틀렸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인데 내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5년 동안 비고잉 투인 5년 동안 ING 중인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그래서 뭐 유병헌 시신을 꺼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의견을 무마시키려고 죽은 노숙자가 유병헌이라고 발표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야. 무엇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정말 의료 민영화 5년 전부터 진행 중인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그 유병헌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내일 모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는 주장을 무마시키려고 유병헌 시신을 꺼내온 건지 어느 게 더 신뢰가 가시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망치 부인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으신 분 손? 예.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의료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 이 세월호 특별법을 24일까지 제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무력화시키려고 유병헌 시신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성역 없는 수사야.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왜 설령 풀었냐? 왜 박근혜 정부에서 선박 안전 규제 풀었냐?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에서 로비 받았냐? 이것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들이 지금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죽은 노숙자를 유병헌이라고 발표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오늘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영유아법을 막기 위해서?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정말로 나는 그 커뮤니티에 묻고 싶어. 의료 민영화에 반대 투쟁을 해오신 커뮤니티에 묻고 싶다고.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이미 6월 달부터 입법 예고 돼 있었는데 2월 말 그때부터 입법 예고 돼가지고 지금 진행돼 왔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왜 오늘 와서 그러냐고. 예.
유병헌 사망이 사실인가요? 아니, 그걸 묻다니. 너의 조국이 어디야? 물론 시신이 유병헌보다 키는 커. 유병헌이 없는 손가락 마디가 뼈가 자라는 것도 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이래잖아. 이 유병헌 형이랑 DNA가 90% 일치한대잖아. 이복 형인데. 기적적인 몸이야, 기적적인 몸. 이복 형제면 DNA가 35% 미만으로만 일치하는 건데 90%가 일치한대잖아. 믿어! 어디서 38일 전에는 몰랐던 그 그냥 노숙자 옷이었는데 38일 만에 다시 보니까 명품 옷이래잖아. 확! 노숙자 복장을 하고 있지만 금리빨이 10개래잖아. 38일 전엔 몰랐대잖아. 시신 훼손이 심해서. 훼손이 심할수록 금리는 원래 잘 보이는 건데 그래도 몰랐대잖아. 그래도 믿어. 너의 조국이 어디야? 유병헌 시신이라 그러면 믿는 거지. 어디서 그냥 거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 다만 이제 유병헌이가 그 시신이 지금 경찰이 볼 땐 6개월 됐다. 6개월은 된 시신이라고 보는 사람은 있어. 그 경찰의 조국은 어디야? 물론 12일 만에 시신이 이제 백골이 돼버린, 살아있는 걸 본 다음에 한 12일밖에 안 지났는데 백골이 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유병헌이 좀 영험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너의 조국이 어디야 도대체? 12일 만에 그렇게 썩을 수 있대잖아 경찰이. 6월 달에는 2번이나 지문을 못 찾았지만 7월 달에 갑자기 DNA 결과가 나오니까 지문이 딱 떠지잖아. 유병헌이가 보통 몸이 아니라서 그래. 6월 달엔 안 알려줌. 그래서 지문이 안 나왔지만 DNA가 유병헌이라는데 그랬더니만 지문이 떡! 나 맞아! 오른손 지문에서. 그동안은 왼손 지문만 뜨다가 안 됐다가 오른손 지문에서 떴대잖아. 그걸 왜 그 부정하고 그래? 믿어야지. 너의 조국이 어디야 도대체? 콜라 거기 있어. 저기 뭐지? 김치냉장고 열어봐. 네, 좌우지간. 그래서요, 유병헌 시신은 안 믿으면 잡으러 온다. 여러분이 아무리 6개월은 돼 보인 시신 같아도 12일 된 거라고 안 믿으면 잡으러 와요. 예? 너의 조국이 어디냐 그러면서 잡으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알았어? 최초 발견한 경찰이 6개월쯤 된 시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12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믿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유병헌 부활설이 나올 거야. 어딘가에서 유병헌이 발견되면 그건 부활한 거지. 그리고 경찰이 6월 12일 이후에 계속 꼬리를 밟고 있다, 뭐, 그거는 부활한 유병헌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 땅이 원래 기적의 땅이잖아. 그렇게 이해들 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뭐, 오늘 방송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 자, 마음에 드신 분은 몇 분? 아까 4,500명이 보던데 추천은 3,600개. 항상 900명이 추천을 안 해. 영민아. 예. 항상 900명이 추천을 안 하고 봐요. 예. 그 방송이 재미없어서 추천을 안 한 거야? 4,500명이 보면서도 말이에요. 추천은 3,500개만 하는, 아차? 망치 부인님 너무 재밌어갖고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뭐야? 치킨이 안 어딨어? 폭탄은 아니야. 더해피님, 큐니컴니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요즘에 망치 부인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계세요. 날마다 기다리신답니다. 아이디 없으시죠? 아버님, 자녀분한테 로그인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예, 추천 눌러주세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요, 요즘에 망치부인 보는 낙으로 사세요. 추천은 하셨어요? 가끔 이런 문자가 와요. 망치부인님, 세월호 때문에 저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늘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시는 망치부인님을 볼 때마다 감동이 솟구쳐 오릅니다. 아직 추천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망치부인님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복 받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추천을 하시라고요. 예? 유튜브로만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 망부님, 여기가 영덕 대게가 유명한 영덕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병언니가 우리 동네로 피신왔다고 찜질방 같은 데 올 수도 있다고 잘 보라고 했는데 죽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덕에 나타날 수 있는 유병언은 부활한 영덕, 유병언이지. 예. 네. 그래요. 하여튼,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추천 안 하고 도망가신 님들, 오늘 밤에 샤워하고 나와서 잠자리에 들면, 뽀송뽀송 깨끗한 이부자리에 녹색 설사할지어다. 예. 그리고 오늘 보고 추천하신 님들은 평안한 밤 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평안하고 좋은 꿈도 꿀지어다. 예. 그리고 선물해주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추천해주신 4,340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방송은 가능하면 내일 2시에 할게요. 매일 2시에 하는데, 제가 혹시 내일 2시에 방송을 못하면 컨디션이 너무 다운돼서 못하나 보다. 그러면 그 다음날 2시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제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방송할 수 있다면 내일 2시. 다음 방송은 내일 2시. 근데 혹시 못하면, 이거는 몸이 아파서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2시. 예. 자, 지금까지 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예, 오늘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별로 재미있는 얘기가 없거나, 오늘 혹시 또 몰랐던 새로운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네, 몰랐던 새로운 얘기 들으신 분들 알아듣는 귀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은 아니에요. 예, 마음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아는 만큼 이해하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송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능하면 내일 낮 2시.